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레슨업 생활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가을은 이사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가을입니다. 근데 이사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것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그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인익스프레스 이사 구 국종입니다. 이사님과 함께 이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통인익스프레스 간단하게 소개 좀 할까요? 저희 통인익스프레스는 1924년에 24년이요? 네. 오. 통인 가구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1972년에 국내 포장이사를 처음 도입한 업체입니다. 79년이요. 72년이요. 72년이요.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네. 지금 한 5년 정도 됐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사만 전문으로 하시는 건가요? 통인익스프레스는 전문 포장이사고요. 또 저희 계열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을은 정말 이사철이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사 준비를 하는데 일단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사 막막할 것 같아요. 어떻게 뭐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우선은 본인이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귀중품을 첫 번째로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봤었을 때 손에 닿기 싫은 부분, 이제 속옷 같은 거 먼저 챙기신 다음에 거실, 가전제품, 그리고 이제 안방에 있는 각종 이제 비품들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귀중품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일반인들은 포장 이사를 할 때 사용하는 자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포장 자재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테이프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 박스, 에어캡 등을 구매를 하셔서 포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대학 때 이제 막 기숙사 생활 하다 보면 짐을 정말 많이 풀고 싸고 했거든요. 그때 저만의 노하우는 박스를 구매를 해서 그 안에 짐을 종류별로 넣고요.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그 앞에 썼어요, 글자를. 책, 옷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저희가 보통 이제 박스 포장을 하면 박스 위에다가 거실, 책, 안 그러면 안방 어디 이런 내용으로 다 작성을 합니다. 이삿짐 업체에서도 그렇게 그럼요. 하는군요. 네네. 그럼 제가 했던 방법이 노하우가 좋은 방법이네요. 베스트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삿짐 준비할 때 알아야 될 팁들을 좀 여쭤봤고요. 네. 사실 이사라고 하는 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거나 혼자 살아도 짐이 대부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사를 할 때도 중요한 게 장비일 것 같아요. 어떤 장비들을 보유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사의 시간도 좀 달라질 수 있고 편리성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사할 때 필요한 장비는 뭐 1톤 1톤, 차량, 2.5톤 차량, 그리고 이제 5톤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하는 조건에 따라서 사다리 차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만 또 이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들도 저희도 이사를 몇 번 했거든요. 저희 회사도. 그럼 회사들이 이사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도 장비가 똑같이 들어가나요? 회사 이사할 때에는 특히 그 크레인도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지게차도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고 이제 사다리 차가 안 되는 경우에는 스카이 차라고 해서 특별한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좀 궁금한 얘기 몇 가지 또 나눠볼게요. 손 얹는 날이라고 있어요.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40, 50대 분들은 손 없는 날을 굉장히 많이 따지세요.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비용일 거예요. 손 얹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 비용 차이가 많이 날까요? 평일과 주말과 손 없는 날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보다는 손 없는 날이 이사 비용이 20에서 30%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통인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업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손 없는 날이 이사 업체에서는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 굳이 손 없는 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거나 조금 저렴하게 이사를 하려면 그렇지 않은 날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났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사할 때 깨진 건 없는지 막 이렇게 보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발견이 됐으면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면 될까요? 보통은 저 표준 약관에 보시면 15일 내에 이사 업체에 다시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고가의 소품이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이사 화물 보험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사보험에 그러면 저희가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사보험에 되어 있는지 아닌지일 수도 있겠네요. 이사 업체를 선택하실 때에는 미리 견적을 보시고 그리고 이 업체가 관할 업체인지 아닌지는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관할 업체란 이사 화물 주선 면허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게 없으면은 없으면은 이사업체가 아닌 건가요? 공식적인 이사 업체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이사 업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선 면허가 있는 업체는 특히 이사 화물 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조직이 작업하시는 인부들이 정직원인지 안 그러면은 일반 아르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사를 하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일단 몸만 가야 되거나 혹은 외국을 가야 되거나 그래서 이 많은 짐을 어디다가 둬야 되지?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런 거 가능하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 보관 업체하고 MOU 계약 체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직접 의뢰를 하고요. 저희가 그건 의뢰를 하는 겁니다. 고객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보관이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컨테이너 보관이 있고 하나는 차량 보관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보관이라 하면은 컨테이너 자체가 우리 집에 와서 컨테이너 속에 이삿짐을 넣고 그대로 보관하는 걸 컨테이너 보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차량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짐을 차량에 싣고 가서 다시 창고에 가서 하역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차량 보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분들이 어떤 걸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 보관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량에 적재를 하고 가서 창고에 가서 하역 작업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짐을 가져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짐을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컨테이너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삿짐, 내 짐에 한 번밖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파손이나 분실의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차량 보관을 주로 하시는 걸까요? 차량 보관을 하시는 거하고 컨테이너 보관을 하시는 경우하고는 비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보관하시는 거하고 또 강북에서 보관하시는 거하고 거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은 저렴하십니다. 사실 이사 얘기하러 오긴 했지만 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줄 몰랐는데 정말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주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통인만의 장점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통인 익스프레스가 1972년에 국내 포장이사를 처음 시작한 업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업체하고는 약간의 직원의 형성화도 틀릴 거고요. 그리고 포장하는 방법도 틀릴 거고 운반하는 방법이라든가 고객을 대하는 방법, 정리정돈 방법, 그리고 이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고객 댁에 다시 방문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해결을 해드립니다. 가을철 되면서 이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사할 때 주의할 사항도 좀 알아봤고요. 이사 업체 선택할 때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같이 함께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셨죠? 저도 너무나 유익했고요. 포장이사라는 그 업종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 포장이사 업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었다는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사님과 함께하는 이사 이야기였습니다. 안녕!